자, 우선 그 다항식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용어는 처음 배우면 다항식에 대해서 애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죠. 뭐 용어가 뭐 단항식이라던가 다항식이라던가 항이라던가 차수라던가 개수라던가 상수항이라던가 동류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애들이 이제 차수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제곱 y,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식이지만은 xy에 관한 3차식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언급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본 법칙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죠. 네. 곱셈 공식에서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도 많으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갖다가 아느냐를 물어보면은 이제 대부분 선행을 했으니까 거의 다 알고 오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몇 번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 한 개를 꽂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아, 이게 기본적인 건 말고요.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제외하고요. 네. 제일 학교 11번이죠. 네, 맞습니다. 네. 11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고 이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애들한테 반드시 이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어차피 이 11번에서 뭐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11번은 우선 패스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는 12번하고 13번에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으로 애들한테 좀 그나마 좀 처음 보여줄 만한 공식이 12번하고 13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선 공식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의 n승, 그냥 X의 n승이라고 하죠. X의 n승, 빼기 1. 요 놈이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공식이라는 거는 다항식의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 역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랑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 공식은 전개하면 나온다고, 인수분해는 하면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로 들어가서 요 놈을 이제 인수분해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놈이 나오면 그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죠? 어떤 놈을 집어넣어야 0이 되죠? 1이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n이 자연수기만 하면은 x 빼기 1을 반드시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립제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1 제외하고는 조립제법을 거의 안 써요. 근데 물론 애들이 조립제법만 배웠던 애들은 2, 3학년 때도 계속 그 토토에서 막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립제법보다는 개수를 갖다가 맞추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조립제법 쓰지 마시고 어차피 최고차항이 결정하는 건 요 놈이고요.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1차가 0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차도 맞춰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x n 빼기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얘가 재밌는 게 n이 홀인 경우나 짝인 경우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얘가 x 빼기 1 말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죠? n이 어떨 때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네. n이 짝수가 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똑같이 0 된다는 뜻은 얘가 지금 x의 n승 빼기 1이 n이 짝수가 돼버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 맞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도 똑같이 0이 될 테니까. 그럼 요때는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이게 x의 n-1승, 이거는 이제 최고차항의 특권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맞춰야 되는데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면 되겠죠. 네. 자, 뿔마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요 항의 개수는 총 n개죠. 맞죠? n개니까 그게 뿔마 마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상수항만 맞춰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n이 짝수인 특수한 경우에선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x의 n승 더하기 1.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n이 홀, 짝, 언제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누구를? 그렇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 맞죠? 얘도. 근데 얘는 또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역시 뿔마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재미로 이게 봉쇄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수 맞춰가지고 짜 맞추기로 이제 개수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1이니까 마지막이 이제 1인데 이게 이제 홀이기 때문에 뿔마 해서 플러스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A의 n승 빼기 B의 n승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것도요. A하고 B가 굳이 숫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가 교대식 대칭식 설명할 때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요. A 대신에 B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 맞죠? 맞죠? A 대신에 B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몇 번으로 가는 겁니까? 얘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n이 홀인지 짝인지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 써볼게요. A의 n-1승 다음에 이제 플러스 A의 n-2승 곱하기 B. 자, 요렇게 가서 마지막이 이제 B의 n-1승.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되셨죠? 네. 자, 요거는 뭐 나중에 그 x의 n승의 도함수의 정의식에다 집어넣고 x의 n승의 미분 계수를 구할 때도 사실 이항 정리를 쓰지 않고 A의 n승 빼기 B의 n승 그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는 목적이 뭐죠? 대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x3승이 이꼴 1, 그 다음에 x5승이 이꼴 1 이런 거 해는 거잖아. 이건 오메가고요. 이건 상방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돼버리니까 또 결국 이걸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건식을 갖다가 뽑아내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계열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언급은 하고 가야 돼요. 안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네, 되셨나요? 네. 자, 우선은 제가 강조한 게 11, 12, 13인데 12, 13번에 관련된 요 공식을 갖다가 우선 좀 강조를 했고요. 네. 11번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관련된 내용은 원래는 인수분해 공식이 이거예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전개, 이거 거꾸로 우리 지금 책에는 이게 이거라고 나와 있는 건 전개한 거고요. 얘가 얘를 뽑아내는 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어차피 전개랑 인수분해 공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수상을 처음 보는 애들은 없으니까 엔간하면은 수상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고 오는 상태인 거니까 고1 첫 과정이라서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수상은 한 번씩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대충은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요거 증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면 좀 머뭇머뭇거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증명 어떻게 하죠? 얘가 얘인 거? 얘로 얘를 뽑아내는 거. 요거 두 개를 갖다가 A, 방금 했잖아요. 제가. 맞죠? 어디 있죠? 요거죠. 자, 이거 누구로 묶여버리죠? 네, A 더하기 B로 묶여버리고요. 그럼 A 더하기 B로 묶여버린 상태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공식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으면 이게 공식이 왜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기 위한 조건을 물어봐요. 얘가 0이기 위한 조건을 물어봅니다. 자, A, B, C가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수라고 나와 있으면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얘가 0이거나 다른 하나는 얘가 0이란 소리죠. 맞죠? 그럼 얘를 또 뜯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뜯어보면 선생님들이 또 아시다시피 이것도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에 2분의 1 갈로 쳐묻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0이라는 건 이것들이 전부 다 0이어야 되니까 A, B, C가 실수 조건에서는 전부 다 A, B, C가 모두 같다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 돼버리는 거고요. 맞죠? 네.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만족해주는 조건. 자, 근데 이 문제만 가지고도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톡방에 문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사진을 갖다가 좀 오늘 예제로 좀 몇 개 찍었거든요, 아까. 자,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찾아보시면 돼요. 2A 더하기
4b 플러스는 1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 더하기 3루트 2다. 만족해주는 이거 a, b, c를 구하는 건데요. 지금 꼭 구하는 구조가 통째로 구하라는 것 같은 게 보여요. 뭐 구하는 거냐면 2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3c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어떤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구체적인 a, b, c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방정식 경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조건을 통째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거나. 되셨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을 못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바로 들었냐면 사실 저는 이 느낌이 바로 들었거든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더 쉬운 문제를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a제곱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6이에요. 그러면 2019a 더하기 2020b 더하기 2021c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a, b,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구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어떤 경우인지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냐면 당연히 이 식을 갖다가 변형해서 a, b, b, c, c에는 뽑아내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건 제곱에서 이거를 갖다가 빼게 되면 이게 2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12가 나오거든요. 자, 10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 숫자지만 얘랑 같다라는 게 더 중요한 숫자예요. 같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얘랑 같기 때문에 얘랑 같으면 이거 녀석은 얘랑 같다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거 빼기 이건 0이라가 돼버리니까 이 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 식이 돼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C랑 모두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만 풀면은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니까 2만 되는 거예요. 마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조건이 나와 있었으면 마이도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2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푸는 방법은 결국 이 공식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도 지금 어떤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죠? A 더하기 1의 제곱, B 더하기 2의 제곱, C의 제곱이 얼마?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A 더하기 2, 그 다음에 A 더하기 1, B 더하기 2, 그리고 C가 얼마? 이걸 갖다가 해보시면은 똑같은 이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아직 끝이 아닌 게 이 공식을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냐면 중학교에서 되게 이제 경시나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건데 배수 판정을 갖다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배수 판정을 하는 방법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제가 다항식으로 하는 배수 판정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릴 배수 판정은 7의 배수와 11의 배수와 13의 배수 판정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물론 11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른 배수 판정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7의 배수하고 11의 배수하고 13의 배수 판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그 공식만 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배수 판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갖다가 예제로 조금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애들한테 좀 똘똘한 애들한테 100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냐라고 했더니 머리 괜찮은 친구들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 곱하기 뭐죠?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죠. 네. 이게 지금 중학교 때 혹시 이게 경시 같은 걸 할 때 이거 배우는 내용인가요?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이게 1001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요건 조건 정도는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게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소수는 아니고 저렇게 합성수가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이용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1001이라고 하는 녀석은 10의 3승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10의 3승을 x라고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소리예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놈들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10의 3승 더하기 1은 당연히 되고요.
10의 6승 빼기 1도 되고요. 10의 9승 더하기 1도 얘로 다 나눠 떨어져요. 맞죠? 자, 3개씩 잘랐을 때 전부 다 1001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숫자들이요. 맞죠? 왜냐하면 이건 x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이건 x제곱 빼기 1이고요. 요거는요. x 3승 더하기 1이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 18,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28만 18 네. 목감기에 걸려도 네. 자, 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떠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281에 10의 3승 빼기 1 그리고 이제 빼기 1 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되죠. 그럼 빼기죠. 네. 818 빼기 281 자, 요렇게 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앞에 거는 어차피 7하고 11하고 13으로 다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남은 것들만 계산을 했을 때 그 녀석이 7의 배수냐 11의 배수냐 13의 배수를 판단하는 건 쉽겠죠. 자, 숫자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얼마 좀 해볼까요? 18, 18, 2, 3, 5, 7, 2, 18, 28, 뭐, 이 정도 숫자를 해볼게요. 엄청나게 큰 숫자죠? 네. 자, 요거가 이제 7의 배수이냐, 11의 배수이냐, 13의 배수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세 자리씩 끊어요. 그래서. 왜 세 자리씩 끊느냐 하면, 이는 1 곱하기 10의 몇 승이 돼버리냐면, 10의, 12승인가요? 자, 12승이기 때문에, 얘기 이번에는 빼기 1이 되어 들어가야지, x 플러스 1의 3승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818은 10의 9승 더하기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235는 10의 6승 빼기 1로 보고요. 다음에 다시 얼마죠? 721은 10의 3승 더하기 1로 보고요. 다시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빼기 1 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는 818은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235 다시 빼기 721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에 남았던 828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10의 3승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무조건 7의 배수, 11의 배수, 13의 배수가 동시에 돼버리는 거니까 남은 찌끄러기 요 새끼가 7의 배수인지 11의 배수인지 13의 배수인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7의 배수, 11의 배수, 13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 중에서 세 자리씩 끊어서 짝수 번째 더하고 홀수 번째 더해서 빼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뭐 물론 다른 증명 방법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11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11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자, 10의 거듭제곱의 뿔마 1구조예요. 뿔마 1구조.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10 더하기 1로 보시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세 자릿수가 아니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자리를 더한 다음에 그냥 빼면 돼요. 그럼 빼기 뿔마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11의 배수 판정은 이게 한 번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은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건 1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의 배수하고 13의 배수는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겠으나 11의 배수 판정은 이제 요거로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인수분해 공식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항식에서 배울 게 없는 친구들한테는 요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요.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 페이지로 가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1번, 2번, 3번, 4번, 당연히 5번까지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공식들이니까요. 죄송한데 네. 아까 전에 11배 판정법 2번에서 그 음. 포인트 플러스 가서 혹시 10의 5승 어디 가요? 10의 5승 마이너스 1로 돼 있는 게 10의 5승 플러스 아, 뿔마. 예,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면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부호 붙이면 정수에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타가 맞네요. 한쪽을 플러스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네, 왜냐면 어차피 부호가 음이더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정수니까요. 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플러스가 맞겠죠? 앞에 게. 네. 네, 오타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오타고요. 자, 11의 배수 판정법에서 오타 하나 찾아주셨고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옆에 단에 보면은 공식 5개가 있는데 그건 뭐 곱셈 공식 변형이고 뭐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5번 같은 경우도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건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게 1번, 2번 이런 것들이고요. 2번은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나요? 네, 2번은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나요? 네. 어쨌든 요거는 변형을 하는 거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들어서 애들이 좀 못 봤는데 그나마 이제 좀 보기 시작하는 게 6번 라그랑주 항등식입니다. 네. 중학교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문제에서 물론 이름 모르고 그냥 앵간한 친구들은 그냥 직접 머리로 풀어서 유도해서 풀기도 해요. 사실 선생님들도 가르치시진 않지만 나왔을 때 그냥 아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라그랑주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데도 직접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빼서 증명하는 거 귀찮을 때는. 자, 라그랑주 항등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증명은 진짜 할 것도 없죠. 네. 자, 요걸 전개를 한 놈을 갖다가 보면은 요거에 전개한 놈에서 요 놈을 유도해 주는 게 더 나아요. 네. 전개를 한 놈에서 2개 묶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기로 하죠.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맞죠? 네. 요거 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고 요거 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예요. 그럼 남게 되는 게 마이너스 2배의 ABXY와 플러스 2배의 XY인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저기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은 AX 더하기 BY의 제곱 또한 뭐라고 해주면 되죠? AY 빼기 BX의 제곱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0 이상임을 보여야 되는데 뺀 놈이 누가 남죠? 요거 남죠? 예, 그러니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을 갖다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되셨죠? 네. 고시에서도 증명이 또 쓰인다는 거고 중학교 때도 문제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스터디하면서 중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당연히 연습시켜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12번, 13번, 14번, 15번 뭐 특히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센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x 더하기 y와 xy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 계열이죠. 중학교 때 나왔던 거는 기껏해봐야 제곱이지만 이게 5승, 7승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계산을 해서 푸는 형태들입니다. 되셨죠? 네. 자,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합과 곱을 가지고 우리가 UV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맞죠? 네. 합과 곱을 가지고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까요? 자,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약간 1학년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거죠. 7-5 루트 2. 세제곱근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뭐의 삼승인지만 알면은 세제곱근의 A 삼승이면 이제 A가 나오는 구조인 거니까 얘가 뭐의 삼승인지만 보이면 바로 끝나는 내용 맞죠? 맞죠? 뭐의 삼승일까요? 루트 2 빼기 1의 삼승 아닌가요? 이게 보이면 상관없어요. 1 빼기 루트 2의 삼승이겠네요. 네.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도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푸는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과 곱을 갖다가 가지고 푸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얘를 갖다가 x라고 보면 얘 짝지를 잡아요. 짝지. 네. 7 플러스 5 루트 2. 혈래. 네. 자, 짝지를 잡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x 삼승 더하기 y 삼승이 얼마예요? 14. 보신 적 있죠? 네. xy는요? 마이너스 1. 맞죠? 2개 곱하면 세제곱근에 49 빼기 50이니까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xy가 실수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실수잖아요. 이거 xy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 실수 맞잖아요, 지금. 네. a라고 잡으면 이 a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합과 곱 가지고 xy를 2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만드는 다음에 2차식이잖아요. 맞죠? 근의 공식 집어넣게 되면 xy가 풀리는데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1 빼기 루트 2, 다른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의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요. 물론 이제 당장
애들한테는 장장은 요거 하면서 알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제 포커싱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합과 곱 가지고 푸는 것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등장한다. 결국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왜 잘해야 되느냐? 모든 수학 문제에서 결국은 이렇게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애들한테 풀어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고효율의 짧은 풀이에 여백의 미를 남기는 풀이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저조차도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다항식에 대해서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생략하는 풀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서요. 뭐 곱셈공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단에도 ABC가 성립하는 특수한 예, 뭐 역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예제로 아까 들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x제곱, y제곱, z제곱과 xy, yz, zx가 같으면 그러면 x랑 y랑 z랑 모두 같다에 대한 증명과 x제곱, y제곱, z제곱이 p인데 p는 양수, 명의상 xy, yz, zx는 마이너스 p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xy, z가 같다가 아니라 xy, z가 0이다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곱셈 공식 심화를 하기 전에 교대식하고 대칭식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조금 다항식에 대해서 쭉 한번 하고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하고 끝낼 거예요. 네, 그러면 다 끝나요.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자, 교대식 대칭식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자, 교대식 대칭식이 어디 있냐면 몇 페이지 쪽에 있죠? 네, 1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오바스러운 내용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게 과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게끔 좀 쉽게 가리키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연습을 시키면 도움이 돼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야 이런 거 쓰레기야 보지마 이러면 절대 써먹을 수도 없고요. 물론 잘하는 애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대부분 애들이 우리가 극상위권 애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자, 교대식하고 대칭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대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두 문자를 바꾸었을 때 부호가 원래식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걸 교대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 문자를 바꾸었을 때 부호 변동이 없는 걸 대칭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대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A3등, B3등, A3등 빼기 B3등. 그럼 A3등 빼기 B3등이면 두 문자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식의 대표적인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AB 이런 놈들. AB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교대식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놈은 대부분은 2개짜리 찐따 문제들이 아니라 그래도 문자의 개수가 X, Y, Z 3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3개를 표시하는 방법이 X, Y, Z. 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그냥 이해해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X, Y, Z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놈이 교대식이려면 임의의 문자를 바꿀게요. 누구를 바꿀까요? X랑 Y랑 바꿔볼까요? Y, X, Z 바꾸면 원래식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것들을 교대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대표적인 교대식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A 제곱에 B 빼기 C, B 제곱에 C 빼기 A, C 제곱에 누구죠? A 빼기 B. 요 순서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A, B 임의의 문자 2개 바꿔볼게요. 자, A, B 문자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같은데 여기가 지금 A로 가고 얘가 B로 가니까 현재 부호 마이너스 붙은 관계. 여기도 A, B가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관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은 관계. 되셨나요? 네. 자, A, B 문자를 직접 넣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대식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A, B 문자에 대해서만 되면 A, B에 관한 교대식이라 그러고요.
모든 문자에 대해서 되면은 그냥 교대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XY에 대한 교대식이면서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AB에 관한 교대식이면서 BC에 관한 교대식이면서 C에 관한 교대식이기도 해요.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그냥 교대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교대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있었죠. 어떤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대식의 성질이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X 대신에 제가 Y를 집어넣을게요. 자,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어요.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다고 표현을 이렇게 투박하게 쓸게요. 자,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XY에 대한 교대식이었잖아요. 그러면 XY에 대한 교대식이었으니까 X 대신에 Y를 집어넣게 됐을 때 FYYZ는 마이너스 FYYZ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여기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놈이 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은 게 같다는 건 둘 다 0이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뭔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X 대신에 Y를 집어넣는데 0이 된다는 것은 X 빼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대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냐면 A 빼기 B 인수로 가지고 있고 B 빼기 C 인수로 가지고 있고 C 빼기 A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A, B, C에 대한 교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나요? 네. 자,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X 빼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 차수를 보면 전부 다 동차수예요. 3차죠. A, B, C에 관한 3차식이죠. 근데 얘가 지금 몇 차? 1차, 1차, 1차 곱하면 3차.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밖에 없다? 상수밖에 없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요 상수를 찾는 방법은 이게 항등식임을 이용을 해서 A, B, C 중에서 임의의 어떤 문자를 집어넣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정도 문제쯤 되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저희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A제곱 B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 요 놈이 나올 수,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K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끝인 겁니다. 전개하지 않고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선생님 차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대칭식도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대칭식은 문자를 바꾸었을 때 식의 변화가 없는 걸 대칭식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대칭식이 뭐가 있을까요? A대, 블랙라벨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문제인데, 대칭식이죠. 자, 임의 두 문자 한번 바꿔보세요. A랑 B랑 바꿨어요. 식 변화 없죠? 네, 이런 거 대칭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대칭식은, 자, 얘가 눈치채셨겠지만 교대식은 빼기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대칭식은 더하기를 인수로 가지고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대칭식은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대칭식이 더하기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그 보장성을 가질 때 전제 조건 하나만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어떤 문제냐면 그 톡방에 올렸던 문제 중에서 이거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출 문제 나왔던 시중 문제집에도 다 들어가 있죠. 블랙라벨 3스텝에 네. 10 더하기 A 빼기 B의 3승. 답지 보면 어떻게 풀어놨어요? 그죠? 다 전개해놨죠. 전개해서 푸는 사람 용자, 그죠? 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개씩 묶어서 해보면 전개도 할만해요,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대칭식의 예거든요. 근데 얘는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대칭식이라고 무조건 더한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얘는요? 안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대칭식이다. A, B, C에 관한 대칭식이 됐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식의 정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한 개만 확인을 할게요. 여긴 A, B, C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한 개를 요거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어느 확인?
그러면 이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A 더하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럼 이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 거는 don't worry예요. 왜냐하면 대칭식의 정의 자체가 문자를 바꾸어도 식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 대신에 C로 바꿔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C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A 더하기 B 했고 B 더하기 A 더하기 C 했고 또 뭐 해야 되죠? 네? BC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B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B 더하기 C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가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을 때 0이 되는지 확인. 그럼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요. 이거 사라지니까 C3승에서 C3승 뺀 거니까 0 되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함.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는 확인을 해주시고 그 한 개의 보장성이 되면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진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상수는 어떻게 맞추나요? 아유, 쉽죠? 전개하게 되면은 뭐 3A 제곱 B 이렇게 나올 건데 하나 만들어 보면 되니까 이 녀석이니까 3. 자, 여기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A, B, C 중에서 적절히 숫자를 집어넣고 개수 비교할 것.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얘는 실제로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더니 0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이건 0이 되겠지만 뭐 0이 안 돼도 식 정리가 안 돼요. 해보시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이건 애들이 많이 보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N간한 상위권 문제집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고 기출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그러면 이거는 아병신이고. 자, 이렇게 치환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놈이 방금 이거를 알고 있으면 3배에 너랑 더한 거, 너랑 더한 거, 너랑 더한 거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더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2A, 2B, 2C가 되는 거라서 8배에 A, B, C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그냥 이게 24ABC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 문제는 저게 값이 얼마이고 뭐 이게 값이 얼마인 거 이용을 해가지고 ABC에 관한 조건을 가지고 값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하나에서. 근데 이걸 시간 안에 전개를 하려면은 빠르게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위권 애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대식 대칭식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교대식하고 교대식이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될까요? 네. 자, 교대식의 정의가 뭐죠? 임의의 두 문자를 바꾸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걸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없죠. 자, 뭐 증명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함수에서 기함수, 우함수 증명하는 거랑 비슷해요. 맞죠? 그래서 교대식 곱하기 교대식은 결국은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곱하면 대칭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눈치채셨겠지만 교대 대칭하게 되면 교대, 대칭하게 되면 대칭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제가 좀 많이 키워볼게요. 삼승이라고 키울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현재 교대식 되는 거 맞죠? 1차에서 3차로 바뀌었으니까 저건 교대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얘가 교대식인데 얘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방금처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싱킹해 보시면 교대식이기 때문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함. 맞죠? 근데 남은 새끼들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교대식이고요. 사실 얘도 교대식이거든요. 맞죠? 얘도 두 문자 바꾸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교대식이죠. 그럼 교대니까 교대식인데 교대 곱하기 대칭식이 교대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 B, C에 관한 동차수에 관한 대칭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대칭식이 몇 차라는 겁니까? 얘가 4차니까 3차였으니까 1차겠죠. 근데 A, B, C에 관한 1차는 안타깝게도 이거밖에 없어요. 대칭 구조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K, 이것만 잡아주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응용을 갖다가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교대식과 대칭식에 관한 어떤 문제 예신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숨바꿈 라우데가 가장 예제가 좋습니다. 자, 고등수학 상 숨바꿈 라우데를 참고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결국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그거를 먼저 마무리를 짓게요. 곱셈 공식 심화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몇 페이지일까요?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내 타임이면 조금 그래도 수상은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자르겠습니다. 뭔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요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곱셈 공식하고 이수분의 공식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증명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요걸 증명하는 거. 블랙라벨 투스텝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투스텝이다 보니까 전개에서도 뭐 금방금방 증명이 되는 것들이라서 인수분해였는지 다항식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건이 나와 있었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주어져 있고 뭐 이걸 계산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자, 어차피 다 같은 계열, 자주 보이는 계열이라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하나 있죠? 얘가 대칭식이라는 걸 갖다가 캐치를 하신 경우. 자, ABC에 관한 대칭식이니까 저건 ABC에 관한 대칭식인 걸 캐치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면 이건 0이 될 거고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ABC 초콜릿에서 ABC 빼게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개수 K. 맞죠? 그래서 이거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제곱 B는 이렇게 전개한 게 유일한 거니까 이거 개수는 1이겠네요. 되셨죠? 자, 인수분해 끝.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 방정식 쪽의 내용인데요. 이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방법은 아닌데 약간은 그래도 조금 간지가 조금 날 수도 있고요.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갖다가 X로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녀석이 거꾸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X 빼기 C인데 그냥 순서대로 ABC라고 쓸게요. 그럼 전개시키면 뭔 일이 벌어지죠? X3승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ABBC, 예, CA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죠. 자, 근데 이건 반드시 얘가 X라서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이 두 개 항이 사라져요, 그냥.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집어넣게 되면 반드시 앞에 두 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집어넣게 되면 인수분해 끝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이 방법 말고는 뭐 전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응용하면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을 또 표시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응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A제곱을 A로 보세요. B제곱을 B로 보세요. C제곱을 C로 보세요. 그럼 똑같이 제곱 관계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뽑아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다항식에 여러 가지 뭐 배수 판정이라던가 공식들, 중요 공식들을 갖다가 봤고요. 가장 메인 기초가 이거고요. 가장 이제 메인은 사실은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갖다가 제가 수업을 하면은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뭐 8가지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하는데, 대략적인 건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적인 것만 조금 얘기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요. 네. 우선은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조립제법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연조립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연속해서 조립제법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있으면 얘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애들 나누잖아요. 나누지 말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서 요 놈을 찾을 수가 있죠. 1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마이너스 6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맞추면 돼요. 이건 최고차항의 특권. 2차를 결정하는 건 3이니까 이렇게 맞추면 마이너스 2x.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항은 냅둬야 돼요. 상수항은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상수항은 이렇게 비교해 주셔도 되고 1차항을 비교해 주셔도 돼요. 뭐가 나을까요? 요거 비교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6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해주면 되죠? 네, 마이너스 7인가요? 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게 방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결국 다항식 나누기 싸움이라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잡아놨죠? 직접 나누는 방법 말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통째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을 하면 물론 x가 이제 뿔마 i를 집어넣는 계열로 가셔도 되는데 그냥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끝나요. 그럼 이게 x제곱 대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5x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이고요. 그러면 이게 a가 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항등식이니까요. 맞죠? 네.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메가로 가는 계열들도 졸라 많아요. 그럼 오메가로 만드는 방법은 오메가 3승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등 다음 시간에 복소수에서 메인으로 해야 되는 테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립제법을 갖다가 나눗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1이 2고 F2가 4고 F3이 8이고 F4가 16인 3차 다항식을 구하여라.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푸는 놈들이 똘갱이들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있다고. 얘가 2, 4, 8, 16이니까 이거의 근이 1, 2, 3, 4, 이상하다 뭐 이렇게 나와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여기 다항식도 아닌데 이렇게 푸는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학교선생님이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낸 거냐면 그냥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잡아서 식 4개 미지수 4개를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사라지긴 했으나 그래도 나오는 학교들은 아직 그대로 나오고 있죠.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조립제법을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결국 모든 다항식은 어떤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연조립제법이라고 그러죠.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새끼가 나머지가 있는데 다시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또 나머지가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 b, c, d에 관한 4원 미지수 4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습니다. 자, a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자, b에 x 빼기 1, x 빼기 2. c에 x 빼기 1, d. 이렇게 모든 다항식은 어떤 인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예요. 이게 조립제법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어떤 다항식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뭐 중근 가지는 경우에 뭐 이게 x 빼기 1의 제곱 인수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숫자 1 집어넣으면 바로 D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2 집어넣게 되면 바로 C 나오고요. 집어넣자마자 바로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연립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이런 것들도 응용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조립제법을 빼기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빼기를 더하기로 만드는 구조가 조립제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2차, 3차의 나눗셈도 똑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가 있고, 자, 이거 말고도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다음 시간에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두 번째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껐어요.